인터뷰 1. K패션과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얽힌. 얽힌 이성동 디자이너. 글 강진우. 지속 가능성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오늘날 유행의 첨단에 서 있는 패션계도 속속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부터 줄곧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며 K패션의 신성으로 떠오른 디자이너가 있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의 수장 이성동 디자이너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빛으로 여는 세상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이성동입니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을 이끄는 디자이너이자 얼킨, 친환경 아동복 브랜드 아부드레브, 기능성 의류 브랜드 더 솔루션즈, 코넬 베티봅 스머프 등의 라이선스 브랜드를 아우르는 패션 기업 옴니아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중 얼킨이 우리 회사와 저희 정체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얼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얼킨은 얽히고 설킨이라는 의미와 결국은 모두가 한 식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술과 패션, 얼킨과 패션계, 인간과 지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상생하는 패션을 추구하자는 생각을 담아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미술 전공 친구의 졸업작품 전시회에 갔다가 작가들의 혼이 담긴 그림이 전시회 이후 대부분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작품들을 활용해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하고 해당 작가에게 새 캔버스를 제공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패션 사업을 구상했고 2014년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얼킨을 론칭했죠. 이후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주제 삼아 컬렉션 및 패션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얼킨이 제안하는 패션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뉴욕 패션위크에 참가하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처음으로 파리 패션위크 무대를 밟았어요. 두 행사 모두 세계 4대 패션위크에 속하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작년 파리 패션위크에서는 자석으로 강과 바다의 쓰레기를 낚아올리는 마그넷 피싱을 주제로 컬렉션을 진행했고 올 6월 파리 패션위크에서는 폐기물로 만들어진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 콘셉트로 컬렉션을 꾸몄습니다. 이렇듯 저와 얼킨은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좋게 봐주신 덕분인지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업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에 열린 2022 한국 디자이너 패션 어워즈에서 저에게 최우수상을 안겨주시고 다방면에 걸친 투자와 협업이 진행되는 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껏 추구해온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트렌드와 시기적절하게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저의 패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얼킨의 첫 번째 프로젝트, 즉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패션 아이템화하는 작업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기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패션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컬렉션을 하나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죠. 초창기에 연을 맺은 작가들이 유명해져서 오히려 저희 쪽에 도움을 준 일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첫 프로젝트를 거치며 형성된 얼킨의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고 시대적 흐름과 만나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사자인 저조차도 문득문득 신기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K패션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님이 생각하는 K패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한국적인 것이 세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는데요. 이러한 경향 덕분에 K패션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킨 초창기에 중국의 초청을 받아 현지 패션쇼에 오른 적이 있는데 컬렉션이 너무 한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에도 한류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적인 패션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적인 패션 이퀄 세련된 패션이라는 공식이 형성되고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우영미 디자이너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그 진가를 인정받는 가운데 그간 국내 패션업계가 착실히 쌓아왔던 일종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K패션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나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헤리티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패션을 주도해 온 국가들은 지금껏 이어온 헤리티지가 있고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헤리티지가 형성되고 있기에 시대적 흐름이 친환경이라면 그쪽으로 방향을 어렵지 않게 틀 수 있죠. 우리나라 특유의 하면 된다와 빨리빨리 정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친환경 소재의 종류도 많아졌고 질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K-패션이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와 같은 카테고리를 앞으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얽힌 론칭 직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친환경 패션 기업 경영자로서의 길을 충실하게 걷고 싶어요. 얽힌이 친환경적으로 만든 패션 아이템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친환경 가치 소비의 시장을 키우고 이 시장이 패션업계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층 고객 친화적인 시도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배지처럼 패션 착용자가 친환경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상징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 가치 소비를 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빛으로 여는 세상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 대부분이 일반 제품에 비해 비쌉니다. 아무래도 생산 시스템과 시장이 기존 시장에 비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가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자신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친환경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비싸거나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제품에 조금 더 돈을 할애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인류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지만 매우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적인 패션이 곧 세련된 패션이라는 공식이 형성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그 진가를 인정받는 가운데 그간 국내 패션 업계가 착실히 쌓아왔던 일종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2. 좋은 잠과 삶을 가꾸는 고은아비. 민영기 대표. 글 윤진아. 아동복과 잠옷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고은아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1970년 남대문 시장에 아동복 상가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에 고은아라는 이름의 아동 잠옷 간판이 올라갔다. 이렇다 할 광고도 화려한 간판도 없었지만 원단과 만듦새 하나하나의 최고급을 고집한 잠옷으로 반세기 넘게 마니아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50년 전통 수면과학의 건강한 대물림. 명절이나 돼야 아이들 옷 한 벌 겨우 사입히던 시절, 현 이성환 대표의 어머니이자 민영기 대표의 시어머니인 고명숙 여사의 손끝에서 고은아비의 역사가 시작됐다. 주변 상가에 하나둘 들어서는 아동복 브랜드들 사이에서 고은아는 잠옷이라는 틈새 시장을 노렸다. 겉옷도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하던 시절에 잠옷을 만들어 판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었다.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좋은 원단과 만듦새로 점점 입소문을 탔다. 이후 1973년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유코아 백화점, 진로백화점에 차례로 입성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어머니께서 감각이 아주 탁월하셨어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홈드레스를 보고 영감을 얻으셨죠. 외국 부잣집 저택에 사는 아이들이나 입을 법한 세련된 패턴과 프린트의 잠옷을 만들었으니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라면 모두 고은아의 잠옷을 사가곤 했어요. 1994년 아들 내외인 이성환 민영기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고 2018년 고은아비로 명칭을 변경하며 브랜드 범위는 더 넓어졌다. 남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쇼룸 오픈, 온라인 판매에 이어 스타필드와 현대백화점 위마켓 팝업 스토어에 입점하며 판로를 확대 중이다. 온라인 시장에 조금 늦게 진출했지만 충성 고객이 온라인으로도 흡수되면서 꾸준히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50여 년간 고은아비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고객에게 보답하는 길은 변치 않고 고급스러운 품질,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원가가 올라도 원단부터 패턴 개발, 완성품 제작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낸다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층을 위한 라운지웨어를 만들면서 충성 고객층도 더 두꺼워졌다.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명작으로 이웃의 좋은 잠, 좋은 삶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은아비는 이제 전 세대 명품 라운지웨어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고은아비의 나눔과 환경사랑. 저출산으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 농어촌 도서지역 아이들, 미혼모 영유아 자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수부 종마을 영유아를 돕는 데도 고은아비가 나섰다.
생후 5에서 6년 시기에 따뜻한 돌봄이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여겨 영유아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생각에서 나눔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휴먼 앤 휴먼 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외 영유아들에게 의류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찾아 의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민영기 대표는 일일이 제작비를 들여 비닐 대신 에코백에 고운압이 옷을 넣어주고 있다. 어린이와 미래 환경을 생각한 환경보건탑 에코타워 제작에도 힘을 보탰다. 대물림하며 이어온 아름답되 실용적이고 허리허식 없이 극진한 정성으로 조만간 시니어를 위한 브랜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늙어가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거동도 눈에 띄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시니어들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을 만들어 동시대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 좋은 잠과 좋은 삶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온 세대의 좋은 잠과 삶을 염원하며 민현기 대표의 손발이 점점 더 바빠질 듯하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고운아비가 한 땀 한 땀 촘촘히 채워갈 잠의 밀도만큼 우리네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코드. 코로나19로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면서 K-패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욕과 파리에서는 국내 브랜드를 디지털 런웨이와 쇼룸으로 만나는 시대다.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K-패션은 플랫폼, 스트리밍, 빅데이터, 옴니채널, 가상, 증강현실 등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 글, 편집실. 플랫폼, 글로벌 소비의 장, 일본 내 누적 다운로드 300만.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와 만나는 온라인 장터 쇼핑 플랫폼이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을 구축하고 있다.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 국내 패션 플랫폼들이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본 내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패션은 한국 패션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리는 일본의 젊은 여성층을 겨냥해 쇼핑 플랫폼 아무드를 선보였고 이는 일본 내 누적 다운로드 300만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월간 사용자 수 90만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도약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메타 패션, 체험형 스타일, 인체 스캔부터 가상 체험까지. MZ세대에게 메타 패션은 친환경 패션이자 XR을 경험하는 장이다. 메타 패션은 옷감의 재질, 색감 등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구현, 가상현실에서 실제 체감해보는 것부터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 스킨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체 스캐너로 단위분 만에 소비자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아바타를 생성해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아바타로 제작된 고객의 지속적인 소비는 데이터로 쌓여 추후 맞춤형 의류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으로까지 발전 가능하다. 또한 옷 한 벌을 만드는 여러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메타패션의 기술은 패션 기업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옴니채널, 새로운 쇼핑 체인. 모든 길은 고객으로 통해야 산다. 옴니채널은 K-패션을 비롯해 전 세계 패션업이 집중하고 있는 채널 운영 방식이다. 옴니채널이란 모든 것이란 의미의 라틴어 옴니와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이 결합한 단어다. 옴니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이카탈로그, 오프라인 매장, TV 등 여러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로 미래 패션 업계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복잡해진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 누가 고객 중심에 더 가까워지느냐가 옴니채널의 핵심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패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만드는 진화된 서비스 방식이다. 스트리밍, 패션과 영상의 만남. 35만 유저가 사랑하는 쇼품 쇼핑. 기존에는 제품에 대한 색상과 사이즈 등 1차원적인 고객 리뷰가 소비자들의 쇼핑을 도왔다면 패션과 영상이 만난 쇼품 솔루션은 영상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패션 브랜드의 쇼품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클로넷은 론칭 3년 만에 35만 명의 유저와 6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다. 스트리트 패션 피플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15초 쇼클립 영상을 통해 스타일의 정보를 얻고 상품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MZ세대 시청자의 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신 패션 트렌드 영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세계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글로벌 패션위크,
쇼룸도 런웨이도 가상으로 즐긴다. 가상 쇼룸이라 불리는 디지털 쇼룸은 브랜드와 소비자가 참여해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디지털 쇼룸을 통해 상품 사진과 특성을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3D, VR 등의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한층 더 생생한 패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쇼룸의 경쟁력은 바이어들이 직접 상품을 접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 높은 콘텐츠에서 생겨나며 이는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런웨이에도 적용된다. 해외 바이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국내 브랜드 디지털 런웨이 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루이비통, 버버리의 영상 감독이 필름 디렉팅으로 나서고 K-팝 뮤직비디오를 작업한 유명 그래픽 아티스트를 기용하는 등 과감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1. 여의도 사옥 매각, 임금 반납,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노력 추진. 정리 황지영. 한전은 지난 5월 12일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노력을 발표하였다. 자산 매각을 비롯한 조직인력 효율화,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 노력을 통해 총 25조 7천억 원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 총 25조 7천억 원의 재무 개선, 일상적인 경비 구입 전력비 등 절감. 한전은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수립한 20조 1천억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5조 6천억 원을 추가해 25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력 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미뤄 업무 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력시장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여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28조 원에 달하는 구입 전력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발전자 회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 등 지속적인 수익 확대도 추진한다. 자산 매각 임대. 한전 아트센터 10개 사옥 임대 추진. 또한 기존의 매각 대상 44개 외의 수도권 대표 자산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한 매각이나 제한 공모 등 혁신적인 매각 방식을 도입해 매각 가치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강남에 위치한 한전 아트센터는 지하의 대규모 변전소가 자리 잡은 만큼 일괄 매각이 불가능해 3개 층만 임대하는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도 추진한다. 조직 인력 효율화. 지역본부, 지사 조직 통폐합. 필수 증가 인력 1,600명 채용 동결. 향후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 인력 1,600여 명을 업무 디지털화, 사업소 개편, 업무 광역화 등으로 재배치 인력을 확보하여 필수 증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 창구 및 154kV 변전소 무인화, 설비관리 자동화, 345kV 변전소와 급전 분소 통합 관제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온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본부와 지사 구성을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 단위 통합업무센터 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업무 광역화를 추진해 170곳으로 재편하기로 하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 2직급 이상 임금 인상분 전액, 3직급 50% 반납. 4직급 이하도 노조 합의 통해 동참 추진.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그동안 국가나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 반납을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도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의 성과급과 임금을 반납하였고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임직원 임금을 반납해왔다. 올해도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를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가 확정되는 6월경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직원들은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캡코타임. 전력 차제 공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한전 전북본부 자재팀. 글 황지영.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트럭들과 짐을 옮기는 작은 지게차,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방송. 크고 작은 전력 자재가 쌓여있는 이곳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북본부 자재팀 사옥이다. 다소 분주한 마당 한쪽에서 뜨거운 햇살을 뒤로하고 변압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며 재고 조사를 하는 김정희 대리와 박영서 사원. 자재도 각자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에 맞는 물건이 실제로 제자리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재팀의 재고 조사는 효율적인 물자 관리와 적절한 자재 사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는 이들. 흘러내리는 땀과 함께 변압기의 재고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이들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빛난다. 이곳은 자재가 있는 실내 창고, 흔히 실내 안에 자재가 있다고 해 안자재 창고라고 부른다. 이선희 과장이 배전공사에서 사용하는 폴리머 현수해자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곳은 부속품의 크기도 작고 종류가 다양해 재고 조사를 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다. 입출고되는 품목이 100여 개에 이르러 꼼꼼한 정리가 필수다. 전력 자재 공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전북본부 자재팀. 이영민 차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된 자재팀은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용 기자재를 통제하며 재고를 관리한다. 누구나 걷다 보면 마주치는 전주, 그 전주에 설치된 변압기, 개폐기, 전선 그리고 집집마다 설치된 계량기까지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쳐서 나간다. 전력 설비 교체 후 발생하는 폐자재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매각, 폐기하는 일도 이들의 목. 안정적인 자재 공급을 위해 뛰는 이들의 땀방울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제로 투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탄소 다배출 시설의 무한변신. 글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지난 5월 국내 최초의 석탄 화력 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2000년 영국이 런던 템스 강변의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으로 리모델링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 성공 스토리를 참고했을 것이다. 한때 산업화를 상징하는 시대의 역군으로 인정받았지만 폐쇄되고 오랜 기간 버려졌다가 오늘날 뜨겁게 소생한 곳들이 있다. 영국의 바터시 발전소가 그렇고 그리스의 엘리니콘 국제공항이 그렇다. 버려진 산업화의 흔적, 새롭게 소생하다. 바터시 발전소는 1983년 폐쇄 이후 줄곧 버려졌다가 30년 만인 지난 2022년 문화시설과 사무실, 쇼핑몰, 공원, 아파트 등을 갖춘 런던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했다. 엘리니콘 국제공항 또한 20년간 거대한 흉물로 방치되었으나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해양공원과 최첨단 주상복합단지를 품은 그리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바터시 발전소와 엘리니콘 국제공항은 소생의 역사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시설이었다는 점이다. 한 해 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 바터시 발전소도 매년 항공기 수만 대를 전 세계로 날려보낸 엘리니콘 공항도 비록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했으나 그때는 그때의 쓸모에 충실했을 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다. 산업발전이 남긴 영광의 상처는 각각 에너지 자립 건물과 해양공원으로 극적으로 재생했다. 동력의 신전에 다시 불을 밝히다. 영국 바터시 발전소. 바터시 발전소는 동력의 신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발전소 규모로 보나 건물 외관 디자인으로 보나 거대한 신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발전소 2기로 구성된 전체 부지는 5만 평이 넘고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아르데코 디자인의 건물 위로는 109m 높이의 거대한 굴뚝 4개가 우뚝 솟아 있다. 한때는 런던 전기의 5분의 1을 생산했다고 하니 이름 그대로 런던을 움직인 동력의 신전이다. 2022년 10월 30년 만에 다시 개방한 발전소는 대형 쇼핑몰과 식당, 공원, 사무실과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단지로 변신했지만 외관상으로는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름도 바터시 발전소를 그대로 사용한다. 건물 외관과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일견 쉬워 보여도 사실 버리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터시 발전소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이기도 했다. 바터시 발전소가 지난 30년간 개발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거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1930에서 1940년대에 건립된 바터시 발전소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0년 영국 사적위원회에 의해 2등급 이상의 문화유적으로 등록되었다. 2등급 이상의 문화유적은 등록된 모든 문화유적 가운데 채 10%가 안 될 정도로 드물고 건축물의 고유한 특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바터시 발전소는 그 덕분에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바터시 발전소는 기존의 구조물과 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재개발되었다. 바터시 발전소 재개발 프로젝트 책임자의 표현을 빌리면 영국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건축 엔지니어링 작업 중 하나였다.
새로이 재탄생한 바터시 발전소는 이름만 발전소가 아니라 여전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진짜 발전소다. 발전소 바로 앞 깊이 10m의 지하에는 2개 층에 걸쳐 2,000평 규모의 에너지 센터가 들어섰다. 에너지 센터는 지역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소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자체 공급하고 남는 에너지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 소위 에너지 자립 건물이다. 에너지 센터에는 고효율 가스 열병합 발전기 3기와 가스보일러 3기, 추결 설비 7기, 칠러 6기가 설치되어 있다. 총 난방 용량은 42.75MW, 냉방 용량은 30MW, 발전 용량은 7.3MW이다. 고효율 열병합 발전기는 바터시 발전소에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며 6기의 칠러는 건물 전체에 냉방을 공급한다. 가스 엔진 열병합 시스템의 높은 효율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5,000톤가량 감축할 수 있으며 추결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하여 전반적인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바터시 발전소 재개발 프로젝트는 특히 녹지 조성과 생태계 보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7,000평 규모의 강변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특히 멸종위기종인 송골매와 검은머리 딱새를 위한 둥지를 만들어 두기도 했다. 또한 300평 규모의 옥상에는 브라운 루프를 조성하여 다양한 곤충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오늘날 바터시 발전소는 쇼핑하고 산책하고 일하며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발전소에는 100개 이상의 상점과 식당이 영업 중이며 영화관과 전시장, 대규모 이벤트홀도 있다. 기존의 발전소 굴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리프트 백구 전망대는 109m 높이에서 런던을 360도 뷰로 관람할 수 있어 벌써부터 관광지로 인기몰이다. 또한 바터시 발전소에는 애플의 런던 본사가 있다. 직원 1,400명이 6개 층에 걸쳐 14,000평의 사무공간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254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향후 인근 부지까지 포함하는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면 2,800여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3년 폐쇄됐던 굴뚝 산업의 상징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회색 공항에서 녹색 공원으로 그리스의 엘리니콘 국제공항. 영광의 추억은 때로 새로운 시작을 더디게 만든다. 그리스가 그렇다.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뒤로하고 불확실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리스인에게 유독 어려운 일이다. 아테네 외곽의 엘리니콘 국제공항을 재생하는 데 20년이 걸린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그리스는 지금 엘리니콘 국제공항을 유럽 최대 규모의 해양공원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재탄생시키느라 분주하다. 2015년 국가부도 위기를 딛고 일어난 그리스의 변신할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엘리니콘 국제공항은 2001년 폐쇄되었다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기간의 소프트볼, 하키, 펜싱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 수십억 유로를 들여 경기장을 조성했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사실상 2번 버려진 셈이다. 버려진 곳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엘리니콘 국제공항은 유럽을 찾아온 수천 명의 난민이 기거하는 임시 텐트촌으로 변했고 심각한 기물 파손까지 더해지며 곧 지역의 거대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때는 2016년 무렵이다. 그리스 정부는 2014년 그리스의 부동산 개발 회사 람다개발과 체결한 엘리니콘 국제공항 재개발 사업 계약을 오랜 재협상 끝에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스가 승인한 계획은 엘리니콘 국제공항과 그 일대를 지속가능한 해안도시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아테네의 21세기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엘리니콘 재개발 프로젝트의 꽃은 뭐니 해도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대한 해양공원이다. 유럽에서 가장 녹지가 적은 도시 5곳 중 하나인 아테네는 고밀도 개발로 열섬 현상이 심각하고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2026년경 엘리니콘 대도시공원이 완성되면 60만 평의 새로운 녹지 공간이 단숨에 아테네의 1인당 녹지 면적을 2배 높일 것이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카누와 카약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넓은 호수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폭우가 쏟아져도 넓은 녹지와 호수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 저장하여 아테네를 침수로부터 보호하고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원에는 기후변화로 점점 건조해지는 생육환경에 적합한 86종의 나무 3만 1000그루와 300만 개의 화초를 심을 예정이다. 공원은 친환경 농약과 비료만 사용하며 재활용한 폐수와 빗물로 관계한다.
엘리니콘 국제공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심축은 6동의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지구다. 재개발 지구 전역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센서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 서비스용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또한 1960년대 지어진 터미널과 활주로를 밝히던 거대한 조명타워는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며 특히 8,400평이 넘는 활주로에서 회수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도로를 깔고 벤치를 만드는 데 다시 사용할 계획이다. 폐쇄한 탄소 다배출 시설에 지속 가능한 재생을 위한 힌트. 혹자는 바터시 발전소와 엘리니콘 국제공항 부지에 대형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데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오로지 공익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한 거대한 시설을 재생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민간의 투자가 필수적이고 이는 곧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도 아니다. 투자 규모 80억 달러의 엘리니콘 재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만 명의 연간 방문객을 불러옴으로써 주정부 수입을 140억 달러 더 늘리고 그리스 국내 총생산에도 2.5%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터시 발전소와 엘리니콘 국제공항의 재생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도 수십 년 내로 문을 닫아야 하는 석탄 발전소가 60기나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그리스의 탄소다 배출 시설의 변신 스토리는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간다.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해봤던 과일 전지를 떠올려보자. 레몬이나 오렌지의 구리판과 아연판을 연결해 전구에 불을 켜는 활동을 했을 것이다. 구리판은 플러스극, 아연판은 마이너스극이 되어 1V 정도의 전압이 나온다. 건전지 내부와 과일 전지를 비교하면 구리판은 탄소봉, 아연판은 아연통의 역할을 한 것이며 과일 속 시트르산이 전해질인 것이다. 금속은 다른 걸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아연판 대신 동전을, 구리판 대신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 전지를 만들어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도선을 연결하면 멜로디 키트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 전해질 역시 레몬이나 오렌지가 아닌 다른 과일을 사용해도 전류가 흐르지만 세기는 차이가 있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전지, 2차 전지. 이 과정을 통해 아연 전극에서 구리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화학 반응이 끝나면 전지는 쓸모없게 된다. 즉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는 가능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러한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한다. 반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게 해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리튬은 금속 중 가장 가벼운 알칼리 금속으로 보통 전지보다 적은 무게로 더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이어 전기자동차, 로봇 산업에 필요한 2차 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 확보를 위해 폐2차 전지와 리튬 광석을 캐낼 수 있는 광산권 등을 인수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기존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쓰이는 충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해도 96개 정도, 준대형의 경우는 288개의 배터리 셀이 장착된다. 스마트폰의 수천 배 규모의 전력에 해당한다. 미래 에너지, 2차 전지와 수소연료 전지.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수입 원유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2030년에 50% 이상이 될 것이고 2차 전지 점유율은 40%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 방식과 수소 전기분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소 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극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구조가 같지만 충전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수소 연료전지는 원료가 되는 수소와 산소가 외부에 있고 배터리는 내부에 원료인 리튬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즉 수소를 충전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이다. 수소차는 수소라는 연료를 주기적으로 채워주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전기차는 비어있는 공간 안에 직접 전기를 넣어 저장하는 것으로 닿으면 또다시 충전하는 방식이다. 수소 연료전지는 가볍고 밀도가 높아 주행가는 거리가 길고 출력이 높기 때문에 트럭, 버스, 트램 등 모빌리티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육상 수송뿐만 아니라 드론과 같은 항공 분야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소음과 진동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소연료 전지는 가정 및 건물용 발전기로도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연료인 수소가 필요하다.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도 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실험해보자. 방구석 과학실 수소연료전지 만들어보기. 스텝 1. 수소 만들기. 1. 투명컵 벽면에 연필심을 세워준다. 2. 투명컵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녹인 물을 넣고 전지와 연필심을 연결해 전기분해를 한다. 3. 플러스 극의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의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스텝 2. 수소연료 전지 만들기. 1. 연필심 안에 수소 기체가 모였을 때 전지와의 연결을 제거한다. 2. 연필심의 집게 전선을 이용해 LED나 멜로디 키트를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지 확인한다. 캡코 뉴스 1. 전기요금 요금 분납 확대 시행. 한전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6에서 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 서비스 플랫폼 한전온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 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 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 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 방법은 신청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2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였다. 또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온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 계산 등 고객 사용 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계 전기 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 예상 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줘 고객의 하계 요금 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 에너지 쉼표 매칭 펀드 조성. 한전은 에너지 쉼표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기여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의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에너지 쉼표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절전을 요청하고 수요 관리 사업 서비스에 가입된 전기 사용자가 평소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수요 관리 사업자가 감축한 전기 사용량을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에너지 쉼표 매칭 펀드 지원 사업은 고객이 에너지 쉼표에 참여하여 얻은 보상금을 기부하면 AEMI 관련 전력그룹사와 통신사가 조성한 기금에서 고객 기부금의 10배를 아름다운 재단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객이 탄소 중립 참여와 사회적 약자 지원 보람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칭펀드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 KDN, SK텔레콤, LGU 플러스 5개 사가 5천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아름다운 재단의 한부모 여성가정 아이돌봄,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자립준비 청년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수요관리 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에너지 쉼표 가입을 신청하고 기부금 보상 방법을 기부로 선택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3.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로 335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진단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실시된 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전력가스 석유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의 사례로 명실상부한 재난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공기업임을 입증하였다.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재난대비 훈련, 업무연 속성 유지 노력, 재난대응 체계 유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1. 태풍 흰남노 같은 대규모 재난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 2. 7종의 대표 재난 유형별로 비상판단 기준을 수립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불시훈련을 시행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준호 한전안전사업부 사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는 갈수록 대형 복합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임직원들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편 최근의 비상경영체계에서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 UAE 원전 4호기 가동 준비 착수. 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는 UAE 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가 운영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6월 8일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 수압 시험 및 2022년 7월 고온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마침내 UAE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 장전을 위한 가동 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UAE 원전 1에서 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을 개시하여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 생산 중이고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 운전에 착수하였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 건설을 진행하며 선행 호기에서 축적된 경험 사례들이 후속 호기에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UAE 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아랍 지역 최대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확대되고 있는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5. 안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감사자문위원 위촉. 한전은 6월 16일 주요 정책 사업성과 평가, 안전관리 등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 23명을 새롭게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전 감사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 사업성과 평가, 리스크관리 평가, 안전관리, 국민 옴부즈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사업성과 및 리스크관리 평가, 안전관리,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감사 사안에 대한 자문과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현재 회사의 위기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통해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사 활동으로 경제성 중심의 정책 사업 평가, 안전과 생명 최우선 원칙을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가감없는 재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전은 한전의 고객이거나 한전에 관심 있는 MZ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2023 캡코 청년 오디터 모집을 2023년 6월 16일까지 진행하였다. 심사와 선발을 거쳐 뽑힌 15명의 오디터는 2023년 연말까지 활동한다. 선발된 청청 오디터는 고객 접점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 처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한전의 청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6. 2023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한전 홍보관 운영.
한전은 5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2023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한전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는 산업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에서 주최하는 국제기후 전시회로서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전 홍보관은 탄소 중립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관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 전환, 미래 전력망 구축이라는 탄소 중립 기술을 레디, 스타트, 점프, 어치브 4개 존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고 16종의 모형 전시, 홀로그램, AR, VR 체험은 물론 참관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여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발전 5사 R&D를 통해 개발된 부유식 해상풍력을 비롯해 그린 수소 생산, 수소 혼소 발전 등 발전사 공동 기술 개발 과제와 해외 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도 같이 홍보하였다. 부대 행사로는 수소, 암모니아 발전 정책 및 기술 세미나, 해외 사업 지원처 주간 그린 원전 세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